안녕하세요. 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슬프게도 수심 트레이닝 중에 생긴 고막 파열에 관련된 영상과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팡나오 슈퍼 프리다이브 슈퍼홈에 1월 9일 날 도착을 했고, 이 센터 내에 있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수심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고, 계획에 맞춰서 1일차, 2일차, 3일차 그래서 19일까지 8회 수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 수심은 50m 자락에서 60m권, 70m권, 그리고 CNF 관련된 트레이닝도 꾸준히 진행을 했죠. 그 이유는 저번 주에 있었던 타이완 컵이 있었어요. 프리다이 팡나오에서 22, 23, 24 3일 동안 수심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신청을 했고,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사전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바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여기 슈퍼홈에는 수심 백다이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만 챔피언 후아양이 있고, 그리고 일본 챔피언 하나코가 있고, 그리고 태국 챔피언 콤타누가 있고, 또한 중국 챔피언 샌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챔피언 토니도 있고, 백다이버들을 찾아볼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9일 동안 백다이버 3명과 다이빙을 같이 했고, 서로 세이프티를 봐주면서 세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1월 19일 제가 콤타누, 태국 챔피언 콤타누랑 버디를 맺어서 다이빙을 나갔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9시 45분, 정확하게 9시 45분 당시 제가 80m 라인을 내렸고, 제가 콤타누한테 15m까지 세이프티를 부탁을 했고, 다이브 타임은 제가 모노핀이기 때문에 초당 1m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77m에서 다이브 타임이 1분 11초, 대략적 초당 1.2 정도의 속도로 갔다 온 것 같아요. 여기 프리다이브 팡나오는 프리다이브 슈퍼홈은 죄송합니다. 어떤 다이버가 그 전날 80m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다이빙에 관련된 세이프티를 강화시킵니다. 80m 전에는 그 부위에 있는 버디가 알아서 세이프티를 하면 되고요. 80 플러스 수심에서는 주변에 하나 부위가 더 붙게 됩니다. 이거는 슈퍼홈에서 안전상 이유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콤타누랑 부위를 쓰고, 그 옆에 있던 미국인 친구 마크가 중국 다이버랑 다이빙을 하고 있었고, 제가 수심 80을 갈 때는 그 친구 부위와 제 부위가 서피스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80을 내려가는 순간 옆에 있는 부위 멤버들이 제가 다이빙을 갔다 오는 동안 엑스트라 세이프티를 봐주는 시스템이죠. 그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세이프티가 80m 다이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준비 효과 동시에 2mm 수트와 1kg 레그웨이트, 플루이드 고글, 노즈 클립, 그리고 누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가 17년도부터 사용해온 워터와이 모노핀을 차고 12번의 패킹과 잘 준비된 모든 사전에 잘 준비된 상황에서 독다이빙을 했고,
제 수심 알람은 18, 21에 맞춰져 있고 마스필은 20에서 땡겨서 30m 알람부터 프리폴을 타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날 18일 날 프리 버전으로 75를 갔다 왔기 때문에 5m 느려서 컨스트 웨이트로 80을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전날 드라이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나름 최대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심 80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프리폴을 타고 마스필 차징은 거의 완벽하게 제가 차징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리폴 구간에서 조금의 불안정성을 느끼긴 했지만 스스로 잘 다독거려서 잘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알람의 끝자락 70m, 70m는 턴 준비와 더불어서 마지막 그 구간에 대한 제 입안 공기 체크를 확인하려는 개념으로 알람을 설정을 했고 70m 알람을 듣고 다 왔구나는 생각과 더불어서 당시 제 입안에 있던 공기량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공기를 잘 활용을 하자는 생각으로 눈을 좀 감았고 근데 순간 눈을 감으면서 자세가 흐트러짐을 인지를 하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라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인지를 하고 턴을 해서 상승을 했죠. 그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느낌은 오른쪽 귀가 그냥 시원하다. 그래서 지금 다이브 타임 보게 되면 턴 이후에 1분도 걸리지 않는 속도로 상승을 해서 총 다이브 타임이 2분 11초가 걸렸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출혈의 흔적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고막을 봤을 때 충혈인지 출혈로 되어 있는 피딱지가 붙은 건지는 이 영상으로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은 고막 파열이 된 이후 19일 오전 9시 40분경에서 3일이 지난 22일경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막의 직경은 1cm 10mm 미만이라고 합니다. 제 고막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고막의 직경이 10mm라는 가정이면 지금 천공의 직경은 5m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약간의 타원형의 비슷한 모양치로 찢어진 것 같아요. 당시 통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귀가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수면에 상승하고 나서 콤타누가 저를 체크했을 때 제가 곧바로 고막 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긴가민가한 게 있었죠. 또한 그 친구도 다이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세이프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신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확신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콤타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쉬고 콤타누의 세이프티를 진행을 했죠. 당시 콤타누는 RV 다이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수심 30m권 4건이었습니다. 슈퍼홈은 오토노머스 시스템으로 갔을 때 30m권은 수면 세이프티로 전환을 합니다. 왜냐면 시야가 3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중으로 세이프티를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자기 본 다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의 세이프티를 최소화하려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40 플러스의 수심에서는 당연히 세이프티 들어가겠죠. 그래서 콤타누가 50을 간다길래 제가 그럼 내가 10m까지 세이프티를 가겠다 얘기를 하고 제가 콤타누가 턴 이후에 제가 들어갔죠. 근데 5m 들어갔을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걸 느꼈고 그 통증으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콤타누한테 이제 수면 세이프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미안한 상황이었죠. 하여튼 3일이 지난 이후에 저 오른쪽 귀의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게 첫 경험이라 상황을 이제 잘 파악을 해보려고 하죠. 결론은 파열 이후에 통증은 유발되지 않았고 파열 정도는 대략 5mm 정도의 직경을 가진 파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중위 내부가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제 왼쪽 귀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귀 상태는 화면상에 잘 나오지 않겠지만 고막 센터 라인으로 충혈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건 다이빙을 하게 되면 고막에 충혈을 일으킬 수 있는, 고막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고막도 쉬어야 한다는 거, 저도 처음 인지를 하게 된대요. 카메라를 그 전에 넣어보지 않아서 천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막은 수심이 깊이 내려갔을 때 이렇게 충혈이 일어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딥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보통 이틀 혹은 3일 트레이닝 후에 하루를 쉬게 되죠. 여러 이유로 휴식을 가지겠지만 고막을 중심으로 봐도 왜 휴식을 해야 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왼쪽 귀는 통증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대회 직전에, 대회 이틀 전에 고막 천공이 파열이 됐고 저는 이 이후로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회 참가비 $250. 아깝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가서 티셔츠 하나 받고 클로징 파티 할 때 저녁을 한 끼 먹었네요. 대략적으로 한 2,000페소면 혹은 1,000페소면 다 되는 건데 $250. 너무 아까운 돈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잘못에 의해서, 제 욕심에 의해서 대회를 참가하지 못한 건 다 내 탓이죠. 어쨌든 수심 트레이닝 하면서 첫 경험이라서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예상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뚜렷하죠. 내가 보수적으로 다이빙하지 않았다. 내가 수심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입니다. 많은 걸 느끼고 있고 현재는 회복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지금 생긴 이 케이스를 잘 스타디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열 이후 만 10일이 지난 상태의 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28일 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고막에 붙어있는 이거 족색깔은 충혈된 부분이 아니라 피가 굳은 거, 피딱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막에도 모세혈관이 많이 부포되어 있고 제가 고막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딱지가 그대로 말라있죠. 제가 치료를 한 거는 퀴노비드라고 하는 이용액을 귀에 한두 방울씩 넣어서 염증,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용액을 넣어서 염증을 방지하는 그 정도 약물만 투입을 했고요. 경구약은 처방받은 게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았어요. 잘 쉬고 잘 자고 그게 다였죠. 최대한 몸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 시켜서 스스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5mm 정도였던 천공이 지금 영상으로는 한 3mm 혹은 그 이하의 사이즈로 준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피딱지가 있는 그 아래쪽 흰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회복된 고막인 것 같아요. 한국 가서 전문의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겠지만 생각보다 고막의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지금 또 이퀄하게 되면 바람이 저 천공을 통해서 빠지죠.
현재 시점에서 통증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만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크게 하거나 혹은 깔뚝질, 딱꼭질을 할 때 중이의 통증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염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육의 이완과 이관의 확장성과 그리고 안면 근육이 확장됨으로 해서 중이와 고막의 확장성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10일이 지난 시점 오른쪽 귀는 이렇고요. 왼쪽 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지점에 있는 이 혈관이 지나가는 거는 제가 평소에 제 고막을 잘 관찰하긴 하지만 약간 혈관 충혈된 게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혈관이 노출되지는 같진 않아요. 왼쪽 귀 또한 한번 충혈된 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보다 회복력, 오른쪽 귀의 회복력은 좋은데 왼쪽에 충혈된 이 혈관에 충혈된 거는 흔적을 아직까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12일차, 2일차를 쉬고 있고요. 조금씩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모노핀 드라이 트레이닝하고 노핀 드라이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뇌압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땀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에서 걷기랑 제가 할 수 있는 운동만 하고 있고요. 풀 트레이닝을 하고 싶지만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샤워 시에도 귀를 막고 샤워를 해서 중위로 외부에서 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10일 후에는 제가 한국에 있겠죠. 그러면 한국 가면 당연하게 어떤 처방전을 받겠죠. 한국에도 제가 귀를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수심 트레이닝 제 개인 욕심으로 제 몸을 상하게 한 케이스죠.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그래서 강사 교육도 진행하고 있지만 항상 교육생들한테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다이빙을 하자를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는 많이 부끄럽네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제가 많은 어리석음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런 결과로 계획된 스팀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게 된 거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0m 이상 간 다이버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다이빙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현재 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된 바의 수심은 제가 못 갔죠. 80 플러스가 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CNF 한국 기록에 도전하는 게 목표였지만 귀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한 고막이 언제 완벽하게 생성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2달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미국 다이버 마크의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도 천공이 와서 2주 뒤에 풀 트레이닝 했고 한 달 뒤에 수심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천공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한번 다친 귀는 잘 회복을 시켜서 그 이후에 귀 그리고 이코를 할 때 어떤 다름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영상화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다이빙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다이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까지 K였습니다.